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전국이 29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3도로 오늘보다 더 무더워지겠습니다. 대전이나 대구 내일도 35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도 좀 예보된 곳 강원과 경북 산지 중심, 내일은 경기 동부를 포함한 일부 내륙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후로 다가오는 한 주 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금요일까지 곳곳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서쪽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면서 한 주간 무척 후텁지근해지겠고 습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늘 좋음에서 보통, 오존 농도는 대부분 오후에 일시 나쁨 상태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가장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시작합시다. 윤 변호사 먼저 뜬 인물. 저는 이재명 의원을 꼽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돼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돼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진압을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그리고 이후에 있을 공천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은 사람의 수도 그렇지만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규범 형성력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다. 예.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사실상 당을 접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그 예상 외에 좀 더 좋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언급하실 게 있나요? 우리 갑자기 당혹스러워요. 우리 위원장이 뜬 인물 이제 매일 뭐 이렇게 비판 중이었는데, 뭐 규범을 뭐 진압한 것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뭐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도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룰이란 건 1번 심플해야 된다. 2번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받아야 된다. 국민의힘은 심플하잖아요. 민주당 복잡해요. 뭔가 복잡한지 모르는데 복잡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되니까. 대의원과 당원들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 특히 이거죠? 대의원 높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규범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한 100m로 치면 한 30m는 따라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선이 되는 것 같고, 뭐 룰이라는 건 오히려 뭐 유불리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뭐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그래도 큰 잡음 없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봅시다. 네네. 잡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자, 그럼 금주의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구? 저는 사실은 뭐 진인물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강영석 변호사가 아무래도 떴어요. 승자죠. 이 싸움에서.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기한 거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렇죠. 제기한 성상납 의혹.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성상납 의혹은 처음에 제기했거든요. 근데 불문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들고 나왔고 결국은 그게 지금 관찰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외에 있는 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전에 국회의원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보수 유튜버잖아요. 있는 사람이 2번이나 시도해서 당대표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제2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 그냥은 안 들어간다. 이준석 대표 나가면 그때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강행석 변호사가 어떻게 이제 당에 들어올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싸움에서 승자는 강용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물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진인물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예 그럼 진인물은 이준석? 당연히 이준석이죠.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우리 윤 변호사님도 동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지금 11년 만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국절이 있었죠. 최고위원도 뭐 4번이나 했었고 당대표도 사실은 뭐 선풍적인 인기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국민 여론의 힘으로 됐어요. 예, 당심으로 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찌 보면 당내에 이준석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든지 지지로 봐서 된 건데 그 당시에도 아마 본선에서 당심 7, 여론 3이었잖아요.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됐거든요. 당심에서는 가까스로 치고. 그런데 지금 뭐 현역도 아니고 지금 만약 현역 의원이라 그러면 당대표를 내려놔도 뭐 아주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회 활동 기반이 그렇죠. 활동 기간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외 인사거든요. 당대표 안 돼 뭐 이 정지되거나 어떻게 끝나버리면 아무 기반이 없어요. 그럼 예. 다음에 또 뭐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닿는 건 맞죠. 전화 위복으로 오히려 승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시죠. 윤기찬 변호사는 진인물 저는 김철근 정무실장. 뭐 연결되네요. 근데 이분은 좀 또 다른 지위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명하기는 나는 전혀 시킨 적도 없고 그 보고받은 적도 없고 예. 이것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오픈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김철근 정무실장은 그냥 이준석 대표와 의사연락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7억을 투자하겠는데 투자 대상도 장모이사가 아니고 뭐 피부과 원장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갖고 올라와서 이 대표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는 이렇게 있다 2년의 당원권 정지 2년이기 때문에 예. 출마를 못해요 사실은. 가장 이분이 어떻게 보면 글쎄 뭐 잘못은 했죠. 어찌 이거 사실인지 떠나서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보면 이분이 가장 큰 피해자라든 뭐해도 하여튼 큰 피해를 입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본인은 그냥 도움을 주고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준석 대표도 인정 안 하고 이 김철근 정무실장의 공을 그다음에 당에서도 또 잘못했다고 당원권 정지 2년을 받고 그 이분은 뭐죠? 지금 저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다 싶습니다.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로군요. 자, 관련 인서트 목소리 한두 분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본격 토론 들어갑니다. 지금 윤리위의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서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 윤리위원회에 소명차 참석하기 직전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윤리위원회 끝난 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결과 발표에 대한 목소리 두 들어봤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준석 대표라고 부른 게 맞아요? 이준석 전 대표라고 불러야 맞아요? 이게 지금 맞죠. 논란이던데. 대표 직위는 갖고 있죠. 대표 권한만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전 대표라고 부를 필요는 없네요. 예, 그러니까 대표의 직은 갖고 있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희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대표의 권한도 아직 갖고 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처분하는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분 다 변호사니까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말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랬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대표나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결에 따른 걸 처분을 행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도 민사 판결 같은 걸 받으면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집행은 집행관이 하거든요. 예. 집행관 집행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결은 사실은 이제 의원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처분은 당대표 또는 위임받은 주요 당직자인데, 지금 권성동 대표는 위임받은 주요 당직자,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그동안 뭐 관행상 위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니 당대표가 내가 안 하겠다는데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이 뭐 주요 당직자라 볼 수 없죠. 이때 주요 당직자라는 건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규정이 왜 있겠느냐 보면 결국은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걸 염두에 안 둔 거예요. 그러네요. 당대표 징계를 염두에 뒀으면 이런. 설마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 그렇죠. 되랴. 그러니까 이 징계 그 당규 자체가 당대표를 염두에 안 뒀죠. 왜냐하면 그 징계위 구성도 당대표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만 보면 사실은 만약에 대표가 나는 뭐 처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게 실현이 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저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징계 종류 중에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별도의 처분 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탈당 권유 같은 경우에는 탈당 권유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만약에 탈당서를 내지 않으면 그때 위원회의 의결,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처분이 필요하죠. 그것도 당대표가 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무총장이나 당무감사실장이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있다 그러면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뭐 의원의 경우에는 또 의원총회 거쳐서 이 정도의 별도의 후속 조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당원권 정지는 의결하면 바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예요. 이거 당원 명부에 기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조문 사이의 내용을 보더라도 30조에 보면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이것이 처분 행위를 해야지만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자기가 처분 행위를 안 하면 되시지 굳이 정지하는 새로운 절차를 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여태까지 당대표가 사인한 적이 없어요. 다 윤리위원회 보면 간사로 당무감사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당무감사실장이 전부 다 통지하고 다 하는 거지 당대표한테 보고되질 않아요. 이 보고는 형식적이에요. 그냥 대표님 이번에 뭐 그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누구누구 징계했습니다지 올려서 사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예. 이준석 대표의 말이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당원 당규의 최종 해석권이 있습니다. 이미 권성동 대표가 비공개로 다 모집을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염려가 없다. 만약 하나 있다 그러면 가처분해서 법원이 이걸 해석할 수는 있겠죠. 저도 뭐 정치적으로 바뀔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예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해서 했으니까 끝났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 최고위원회의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권한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당대표 권한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당대표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와 이건 또 별개예요. 만약에 그렇게 취소했을 때도 처분하는 문제는 다시 남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뭐 정무실장이 사인했다는데 그거는 당대표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지금 당대표가 위임한 바 없다. 안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시스템상 위임인 것이지 그때 위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항상 그러면 당대표 권한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두 번째는 자자자 이제 복잡한 얘기는 양쪽 의견이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그럼 당장 이준석 대표는 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를 본인이 소집해서 그 징계 처분을 뭐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주말 사이 고민을 좀 해봐야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는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참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회의장 앞에서부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이게 저희가 그 모 최고위원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징계 홍준표 대표 시절에 모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최고위원회 가니 안 가니 그 당시에 홍모 사무총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연출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안 나올 거다. 일단 당원 당규 해석과 관련돼서 최고위원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큰 산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윤리위원회 징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본인한테 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더욱더 큰 산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갖고 엄청나게 다퉜는데 나중에 형사 기소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타격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쟁송은 하실 걸로 보이지만 당내에서 정치적 투쟁은 시끄러운 투쟁을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요. 저도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중앙당에 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을 하루에 공지하거든요. 이미 그렇죠. 당 그 토요일 날 문원들은 다 정리가 끝났군요. 오늘 7월 9일 중앙당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 일정이 사라져 있어요. 당대표 권한 대행이라 돼 있단 말이죠. 직무 대행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내에서는 정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아마 의원총회라든지 뭐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본인을 지원해 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참여 권한이 없잖아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인은 있다는 거고 이제 저쪽에서는 없다는 건데 실제로 고립 무원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 어떻게 된다고 될 게 아니고 아마 뭐 최고위원 해보신데 알겠지만 자리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명패도 안 안아놨을 거다. 알겠습니다. 빼버렸으면 없는 자리 가서 어떻게 앉기가 쉽지 않죠. 당내 법제도적 절차 규정상은 이미 정리가 끝났다. 현근택 변호사가 파악하기엔 그렇다. 그러니 이준석 대표가 홀로 버티기 어려울 거다. 이 얘기로군요. 목요일까지 7일까지는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정에. 정치적인 다툼은 특히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안 맞는 거고 이제 가처분이나 아니면 뭐 본안 소송 통해서 법적 쟁송은 뭐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적 해석 부분을 논란으로 논의를 해봤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제일 큰 근거 첫 번째는 왜 김성태, 염동열 이런 전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징계 개시 절차 정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경찰 조사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위 결정이 있기 직전에 JTBC 보도를 보면 이 의혹 폭로 등등의 윗선, 정치적 윗선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7억 무슨 각서 이거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도 사용됐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지금 녹취록으로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정치적으로 윤리위의 결정이 과도하게 이준석 대표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 입당할 때부터 입당할 때 뭐 피싱하느냐 안 하니 그 얘기도 있었고. 대표 내가 없는데 와서 그렇죠. 입당했다. 그다음에 뭐 경선 룰 정할 때 뭐 콘서트 경선대 하자 했더니 그것도 또 반대했었고. 그다음에 뭐 가출 1차 2차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되었거든요. 한 번도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같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는 끝났고 어쨌든 선거 과정에도 계속 이준석 대표 뭐 몰아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대통령이 됐고. 그럼 당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대법원 판결 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녹취록 문제인데 그 당시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녹취록도 보면 그거잖아요. 뭔가 이준석 대표가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유로 지금 뭐냐면 합당이라든지 후보 단일화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일 것이고 그러면 설득해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 그러면 딱 하나예요. 당권을 주겠다. 이준석 약점 내가 잡고 있으니 그렇죠. 끌어내리고 당신 당권 준다. 그렇죠. 지금 묘하게 흘러간 게 사실 안철수 의원이 국무총리가 가거나 뭐 장관 갈 걸로 다 예상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대권은 가져가고 당권은 안철수 대표한테 의원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 시나리오거든요. 대부분. 예. 그럼 그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권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이준석 대표고 이준석 대표의 약점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걸 지금 녹취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선거 과정에도 이준석 대표를 뭐 우리가 잡고 있을 만한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번에 녹취록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기획된 몰아내기다. 근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이유가 없고 이게 처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 대선 국면이었어요. 12월 달에. 아니 어느 바보가 당의 대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걸 문제 제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 하더라도 이 기획의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대표가 지금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실제 그 1년 이내에 공천 권한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라는 직위가 탐나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천 권한이 있는 당대표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대표를 미리 몰아내서 공천권 없는 당대표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정치 세력도 이 대표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유리할 국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생각이고 세 번째는 물론 가사 기획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나요? 그것과 연동시킬 필요 없는 거죠. 그건 그것대로 문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도 좀 이상한 부분이 원래 뭐 어떤 특정 제목으로 기소가 되면 이게 당원권이 정지가 돼요. 직무 정지가 되는 중앙위원장인가 중앙의장이 정지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물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야 저기는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나 억울해 이게 아니죠. 이것은 틀린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정지해라. 올바로 이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억울해.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대표로서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안 한 것을 문제 삼은 거는 일단 타당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있어요.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도 징계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거니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사실은요 이게 지금 작년 대선 국면이라 하시는데 대선 국면에 사실 이준석 끌어내려야 된다라면서 이걸 제기한 거거든요.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아니라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에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하려는 게 공천권 없는 건 맞는데 룰을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공천 룰을 정하겠다.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네, 그렇죠. 공천 룰을 정하면 물론 다음 탐태고 바꾸면 되지만 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룰을 정하면 아마 분명하게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룰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 뒤로 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룰 만들기 전에 끝내야 되겠다. 저는 아마 그런 판단이 같다고 봐요. 근데 룰도 새로운 당대표가 바꾸면 돼요. 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바꿔왔는데 두 번째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당대표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왜 쫓아가서 그걸 모시고 왔겠어요. 선거 과정이니까 선거 국면에 하면 이어서 일어나는 그 후보자의 행위를 보면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 쫓아내기 위해서 12월 달에 기획을 했다. 이것은 최소한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징계를 해달라고 한 것은 이 집행부나 여기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또 한 것도 아니에요. 외부의 당원들이 누구를 통해서 집단으로 연명해 가지고 징계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건 각하했다는 거죠. 그럼 안 맞잖아요. 각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징계 개시 결정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안 맞고 12월 달 거 각하했어요. 성접대 이 부분은. 두 번째 건 워낙 명백한 증거를 들이미니까 이거는 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개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음모론이라는 거, 기획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서로 2차 그런 제소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그동안 다른 의원들의 해왔던 행태를 보면 윤리위가 작심하면 뭉개고 갈 수는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윤리위가 또는 당무감사위가 원래 당무감사위가 조사해서 당무감사위가 징계를 통보합니다. 근데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가 윤리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업무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한 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그걸 보면 이 대표의 말은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저분들 안 했으니까 나도 한 게 부당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거나 이 정도였으면 이게 논란이 안 돼요. 예. 당대표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말씀처럼 다른 뭐 전 의원이나 현 의원들도 어찌 보면 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권한이 없겠어요?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갈등 구도가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구도 속에서 나오는 거 볼 수밖에 자,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복잡한 절차상의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정치적 토론으로 가서 일반 국민한테 한번 여론조사 삼아 물어봅시다. 이번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 이 과정 전반에 윤심 있다 없다. 두 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있다. 없으면 해석이 안 윤 되죠. 변호사님. 세모다. 세모다. 그러니까 저는 당무에 본인은 좀 멀리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최소한 관여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겠다는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윤심이 작용해서 이것을 징계 국면으로 끌고 가거나 징계 양정에 관여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뭔가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다. 뭐 이 정도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변호사.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획 지시했다? 말리지 않았다 그건 정도가 모르죠. 아니라?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같이 뭐 회동도 있었고 회동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당대표 중심으로 갑시다라고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본 게 이진복 정무실 수석이 방문을 했어요. 조기 수습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정리하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조기 사퇴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나는 그 뉘앙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면 이 국민의힘 뭐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표를 징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어붙이는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에 당대표보다 힘센 사람은 지금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윤심이 당연하죠. 그거 안 되면 이게 밀었다? 쉽지 않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제일 힘센 사람이죠. 윤리위원장 당대표 임명하는 사람인데 무슨. 아니 사실은 자 보세요. 사퇴를 당대표가 사퇴하거나 만약에 뭐 사퇴를 연판장 돌리거나 하면 이게 수습인가요? 저는 이게 오히려 갈등 촉발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1년 임기 남은 그 공천권 없는 당대표를 왜 흔들고 왜 징계를 추진하고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수습해라. 대통령도 뭐 당원과 위원장들이 합심해서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수습의 의미는 당대표를 사퇴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퇴시키는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30의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단연 분란을 초래할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문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게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무대행이라는 건 6개월 내에 복귀한다는 얘기고.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권한대행하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조기 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그렇죠. 가든지. 가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내 그걸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갑자기 직무대행이다. 6개월 내에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 뭐 핵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대로 보면 직무대행이 맞아요. 6개월 정지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핵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줄타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기가 직무대행을 하면은 어쨌든 다음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자기가 당대표를 겸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로 가거나 뭐를 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새로 전당대회를 해버리고 뽑아버리면 당장 결호해야 되니까. 아니 넘버 2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내대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타협책을 갖는 건데 여기 사실은 법대로 따지면요. 6개월 정지기 때문에 6개월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근데 왜 권한대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건 법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권한대행을 원하는 쪽은 핵관이고 윤핵관 쪽이고. 한마디로 그러면 이준석 볼 수밖에 대표를 일단 물러나게 만드는 데까지는 윤핵관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밀어붙였는데 그 이후 어떻게 풀어갈까는 윤핵관 내에서도 다툼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또 아니에요? 말씀드린 면역적 측면을 시간 타임 스케줄 보세요 이렇게 돼 왔나. 그리고
그 직무대행이 맞죠. 권한대행은 아닌 거고.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의원들이 당신은 리더십을 잃었어. 당신이 계속 당 대표로 있는 한 당은 시끄러워질 거야. 이래서 사퇴 건의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핵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준석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퇴해야 돼요. 아, 이게 뭐 선사후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당후사지. 뭐 본인이 나이가 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공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대접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거나 뭐 축하를 못 받으면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본인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 다 외부 사람들만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가 그 이후에 이 행보를 좌우하는 것이지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은 정말 혼란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윤 변호사 보시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그대로 정리될 것이다. 권성동 대표가 말한 것은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당 기조국의 해석이니까. 해석을 통해서 올라온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원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크게 이견 없이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고인이 6개월간 원내대표가 대표 그 권한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하고 6개월 후면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돌아온다. 결국 뭐냐면 6개월이면은 형사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기소 여부 또는 빠르면 뭐 1심까지. 그러니까 형사 절차 유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윤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신 거고 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윤핵관 내부의 다툼이 표면화될 거다.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직무대행이 맞는데 권한대행을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물러나라.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권 장악이 쉽거든요. 아니 지금 이렇게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복귀하면은 시나리오들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이건 당원 당규도 바꿔야 돼요. 이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이미 다 판가름이 나요. 나겠죠. 공천권을 줘야 돼요. 그럼 차기 당대표한테 6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녀 임기만 해야 되는데 너 2년 해라고 하는 당원 당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후폭풍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런 양상으로까지 본격적 권력 투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그냥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상 요 구조대로 6개월 후에는 뭐 상황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복귀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액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절차의 여부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향후 그 행보가 달라질 건데 굳이 정치적인 근데 자꾸 형사 절차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상납 부분은 뭐 2016년에 있었다면 이제 알선수재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2013년 거면은 이제 시효 지났고 증거인멸 교사는 제가 보기 안 돼요. 이건 기소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성상납 문제까지 다뤘으면 모르겠는데 증거인멸 교사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 그럼 윤리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상납 부분은 2013년도, 2014년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효가 지났을 수 있어요. 공소시효. 예. 그런데 김소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성상납 부분이 있고 2016년까지 뭔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식사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식사가 사실은 기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양이 적다 하더라도 죄는 그때까지 포괄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도 인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좀 배워서 그 부분은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사실은요. 이게 알선수재가 되려면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3년, 14년에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16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러면 밥 식사 대접한 걸 가지고 그 전까지 다 포괄일제로 하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죠. 경찰도 참 골치 아프겠네요. 지금. 그런데 요구 약속만 해도 죄는 성립이 되니까. 김종인 박사가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물론 쓰기 좋은 표현이죠. 이런 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봐서는 이건 국민의힘 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그건 어찌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이 보기에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규 30조에 보면 당대표가 권한대행하고 있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죠. 당대표가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서 이걸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정지시킬 수도 있죠. 형사 처분 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진짜 정치적인 해결인데 글쎄 이게 악영향을 끼칠지 순영향을 끼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죠. 아니면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자진해서 그냥 사퇴하는
그런 근데 것도 그럴 저질 가능성은 좀 사태 제로라고 봐요.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예, 모르겠지만 예.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제가 보기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국민의힘이 어떤 가닥으로 정리가 돼갈지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갈지 뭐 몇 개월간의 잠정 휴직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시 34분 향해 가고 있어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민희 씨. 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서종 일대의 정체가 8km로 길어졌고요. 반대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서종 사이와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부근 다시 내촌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마장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